안녕하십니까. 훈이 짠이의 굴톡입니다. 자, 디스패치가 도도만 폭행 사건 조작 문자 내용을 보도하자마자 가로세로 연구소를 방송한 방영석 변호사는 공개된 문자는 조작이다. 자신을 또 응원하는 댓글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에 2월 11일 킹킴 변호사는 강 변호사가 2015년 김민아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임원을 강제추행 치상죄로 고소를 하게 했다며 강 변호사의 무고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자, 오늘 보도된 2명의 김 변호사가 강영석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강영석 변호사의 입장을 밝힙니다. 디스패치의 기사에 나오는 카톡 내용은 원문이 아니다. 내용의 대부분은 조작 편집됐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디스패치 카톡에는 5억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강영석 변호사가 공개한 원본에는 5억 얘기는 아예 없습니다. 자, 실제 카톡 대화에는 없는 얘기라고 조작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디스패치에 나온 문자와 원본에 있는 문자가 동일한 것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미나가 도도맘이고요. 윤희가 강영석 변호사입니다. 미나, 경제팀 수사하는 거 보니까 거짓 진술은 못하겠더라. 강영석 변호사, 맞아, 3억 벌자. 반반할까? 3분의 1만 받을게. 네가 맞아서 버는 건데. 그리고요, 또 미나가 합의를 누가 보나? 강영석 변호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삼실 전문이라고. 전문. 네. 또 강영석 변호사가 기대하시라. 연말을 누구와 여긴 안 나와 있네요. 돈으로 따뜻하게. 여긴 2명이 지금 지명이 된 것 같은데요. 또 미나 합의권 잔뜩 물어오는 강영석 변호사, 돈이 눈앞에 보이니까 글이 쫙쫙 나오네. 뭐 어때요? 그럴 듯 한감 받는 즉시 피똥을 싼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네네. 디스패치가 공개한 대화 내용과 강영석 변호사가 공개한 대화 내용이 같아요. 네네. 다만 이제 3억에서 5억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네네. 자신은 1억 5천 정도에서 합의해 주지. 네. 미나 1억은 무리 없이 나올 텐데 네. 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실제 합의는 1억 5천에 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네네.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18,000건입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만 제공했기 때문에 네네. 아마도 그 고소장을 만들 때 또는 내용 증명을 만들 때는 3억에서 5억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3억에서 5억 정도 한번 불러보고 1억 5천에서 합의하자 이런 내용이지. 1억 5천에 합의하는데 더 세게 부르지 않았겠어요? 저번에 방송에서 했는데 이 가라오케 도도맘의 친구 언니가 갑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분이 참고인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무고죄가 완벽하게 되려면 네. 친구 언니도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미나, 그리고 만약 참고인까지 가면 언니가 걸려라고 네네네. 했어요. 이 소리는 뭐냐면 네. 참고인으로 같이 현장에 있던 언니가 진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언니한테 진술까지도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무고죄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 언니가 안 해줄까 걱정하기 때문에 이 걱정에 대해서 강영석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뭐뭐 진술 없이도 합의할 수 있게 절대 나서지 말라고. 근데 이 이름을 지웠어요. 앞부분을. 네네. 그렇죠. 아마 이 언니일 거예요. 네네. 이 언니의 진술 없이도 합의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 언니 나서지 말라. 왜? 나서서 성추행이나 강제추행 또는 강간 내 의도가 없었다라고 진술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 강영석 변호사가 이 사건을 무고하기 위해서 참고인의 진술까지도 예상해서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강영석 변호사의 이 대응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서 디스패치가 공개한 카카오톡 내용이 거의 진실할 것으로 보여진다. 자, 그리고 강영석 변호사에게 불리한 메시지는 누가 어떻게 확보해서 제공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네. 강영석 변호사는 배우를 지목하죠. SBS 강경훈 기자가 거론이 됐는데, 그 구체적인 내막은 모르지만 네. 과거 도도만과 강 변호사가 불륜설에 입살렸을 때 그렇죠. 홍콩에서 찍은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수영하는 사진. 그 사진을 보면서 강영석 변호사가 절대 홍콩을 간 적이 없다 그랬어요. 네. 이건 편집 조작된 거다. 그때도 네. 편집 조작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강경윤 기자가 네.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강영석 변호사와 도도맘이 불륜설이라고 하는 것을 제기를 하니까 네. 그때 당시에 강 변호사가 맞고소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고소로 합의금 받아먹는다 네. 보도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랬더니 강경윤 기자를 형사고소를 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5천만 원을 제기합니다. 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5천만 원 소송 다 패소했고요. 네. 그 다음에 형사고소한 거 다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네. 딱 하나 강영석 변호사의 아들이 나온 사진이 있었거든요. 네.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100만 원만 인정됐고요. 다 기각됐습니다만 이때 아무래도 감정적인 게 지금도 남아있다. 그래서 이 배우로 지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강영석 변호사 말대로 강경훈 기자가 확보를 해서 디스패치를 줬다고 한들, 그럼 그 출처가 강영석 도도만 아니면 네. 불법적인 해킹으로 네. 취득을 했을 거란 말이죠. 저는 여기서 도도맘이 조금
조금 의심스러운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의 대화 내용입니다. 네.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이 제공하지 않으면 나오기 힘듭니다. 네. 근데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불리한 내용을 얘기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도도맘이 출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만약에 도도맘이 출처가 아니라면 불법 해킹이거나 네. 검찰에서 압수수색했을 것인데 네. 사무소 위조 사건에서 그런 기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법 해킹 아니면 도도맘이다. 그런데 디스패치 기자가 방송에서 도도맘의 경우에는 합의를 했고 네. 증권사 임원에게 사과를 했고 그렇죠. 또 합의금을 받지 않고 고소를 취하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증권사 임원은 강제추행 부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특수폭행 부분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도도맘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도도맘이 사무소 위조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가 사무소 위조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다가 구속됐는데 네네. 지금 기사는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 도도맘에게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구했고 돈까지 주려고 했다. 네네. 근데 자신이 거부했다. 네네.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정에서 증언도 하고 그게 기사화가 많이 됐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도맘과 강용석 변호사의 관계는 완전히 개박살난 관계다. 그리고 또 디스패치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에 의하면 도도맘만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도도맘이 네. 좋은 쪽으로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만약에 요 메시지가 네, 불법으로 취득을 했다. 네. 그럼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제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네. 압수수색 영장 없이 취득했다. 그러면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고요. 네네. 제가 그 킹킴 변호사 방송도 봤고요. 강은석 변호사의 방송도 봤습니다. 네. 강은석 변호사가 왠지 다음 자료를 소개할 때 은근슬쩍 구렁이 감 넘어가듯이 확 넘어갔어요. 네네. 그렇죠. 해명을 하면서 자신감이 좀 떨어졌다는 생각을 했고, 반면에 킴킴 변호사들은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USB 요만한 거 들고 조롱하는 듯한. 네, 조롱하는 듯. 이 카카오톡 원문이 나한테 있다라고 네네. 하는 거. 있는지 없는지 패를 안 보여주겠다. 네네. 뭐 이런. 약간 좀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럼 강현숙 변호사가 킹킴 변호사를 무고로 또 고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립이 가능할까요? 킹킴 변호사가 만약에 디스패치에 얘기를 해서 네. 카카오톡 원문을 제공받거나 도도맘과 얘기를 해서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고 냈다라고 한다면 네네. 무고죄 혐의를 쉽게 벗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단지 디스패치 기사만 보고했다라고 한다면 네네. 자신이 허위 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점은 있지만 네. 그렇다 할지라도 디스패치가 제공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강현석 변호사가 제공한 게 거의 일치한다고 봤기 때문에 네. 미필적 고의가 없이 네. 강현석 변호사의 잘못된 네. 이런 부분들을 처벌시켜야 된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킹킴 변호사가 강현석 변호사는 고소를 했습니다. 도도맘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죠. 킹킴 변호사가 도도맘을 고소하지 않은 이유 조금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변호사들이 이렇습니다. 형사고소를 할 때 네. 일단 주 타겟을 정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기죄를 범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피해자로 신고하는데 네. 공범으로 보이는데 네. 만약에 이 사람까지 고소했을 경우에는 둘이 짜고 사기죄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주 타겟만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인으로 놔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도도맘이 처음부터 피해자로 조사받을 경우에는 강영석 변호사와 대응을 같이 해서 무고죄로 처벌될 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도도맘을 고소하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네네. 다만 검찰 같은 경우는 비록 도도맘을 같이 공범으로 고소를 안 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참고인을 피해자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킹킴 변호사들이 피해자로 고소를 안 네네.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네. 또 디스패치가 보면 도도맘과 어떤 소통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보여요. 네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킹킴 변호사가 디스패치와 연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런 도도맘, 디스패치, 강경균 기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렇죠. 협의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완전한 추측입니다. 네네. 저희 추측이지만 킹킴 변호사가 숨겨놓은 패가 페인트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강현숙 변호사가 킹킴 변호사만 고소를 한 게 아닙니다. 디스패치도 고소를 했는데 네. 이 강현숙 변호사가 고소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합니까? 성립하기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강용석 변호사의 가로세로 연구소가 구독자만 50만이 넘는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는 방송입니다. 맞습니다. 유튜브 예. 방송이지만 그래서 공공의 이해와 관련돼 있고 어떻게 보면 공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디스패치가 이런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보를 한 것이고 네네. 여러 가지 확인 절차를 거쳐서 도도맘과 강용석 씨의 어떤 카카오톡이 진짜 네네.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믿으면 상당한 이유도 있어요. 서로 허위 사실을 할지라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실제 강현석 변호사가 강경윤 기자를 상대로 막장 고소, 불륜설에 대해서 형사고소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서도 강현석 변호사가 형사고소 다 패소했어요. 그래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걸로 네. 보인다.
자,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있죠. 네. 강영석 변호사 형사처벌은 되냐? 그리고 또 변호사법상 제명이 가능하냐? 이거 궁금합니다. 일단 강영석 변호사 이 사건의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갈이 성립될 수 있죠. 성폭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증거사 임원을 공갈에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네. 공갈 미수죄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만약에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고 한다면 법원을 기망해서 소송을 사기라고 해서 소송 사기 미수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자격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변호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네.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한 날로부터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네네. 5년이나 2년이 자격 정지가 될 수 있어요. 네네. 그 다음에 영구 제명도 있습니다. 네네. 과거에 법조 브로커 사건으로 네. 정관 변호사에 대해서 네. 굉장히 국민들의 여론이 나빴기 때문에 영구 제명이 생겼어요. 네네. 그런데 실제 영구 제명된 사례는 없다고 그럽니다. 네네. 그렇지만 법에는 영구 제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변호사 직무와 관련해서 2회 이상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 네. 2회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고 네. 또다시 징계 처분을 받을 상황에서 변호사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변호사 영구 제명이 가능한데요. 네. 지금 산문서 위조 사건이 대법원의 대류 중입니다. 상고심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파기환송돼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거나 네. 또 이 무고죄에 대해서도 만약에 기소가 돼서 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라고 한다면 네. 2개 이상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구 제명이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깜빵 한 번이면 정지고 깜빵 두 번이면 영구 제명이네요. 자, 우리 이번에 또 강영석 변호사 진행을 해봤는데 보니까 이 강윤석 변호사 같이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변호사로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네네. 이런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고 네. 없는 일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변호사법에 의한 자격 정지라든가 네. 또는 어떤 국민들에 의한 어떤 심판 네. 또는 법에 의한 심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좀 부끄럽지 않은 변호사들이 많은 그런 한국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혼이 짠이의 굴톡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꾹 눌러주십시오. 네.